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은데요. 낮 동안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강한 바람에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9도, 포항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먼바다에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아침에 다소 쌀쌀할 수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2025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존의 터무니없는 계획 인구를 85만 명에서 68만 명으로 낮추고 도시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포항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자연 증가 인구 54만 명, 사회활동 인구 14만 명 등 68만 명으로 계획했습니다. 5년 전 인구 85만 명으로 계획하고 수립한 2020 도시계획보다 주거지역은 무려 84.7%, 상업지역은 56.6%, 공업지역은 21.3% 줄였습니다. 도시개발이 깐깐해진다는 겁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좀 이렇게 압축적인 성장을 하고 질적인 성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보수적으로 조성된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에 무분별한 주거지 개발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대신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건폐율 용적률 상향, 폐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동과 2인 2, 중명, 연암 등 기존에 결정된 도시개발 사업 4곳은 반발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업 계획 자체를 억제하고 기계획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이 용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또 해안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환경 보존지역 21곳을 일부 해제할 방침입니다. 양덕지곡간 내부순환도로 신설과 테크노파크 2단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개소의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함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크게 상향합니다. 포항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포항 남부경찰서는 당시 기계를 조작했던 인턴 직원 28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인턴 직원 A씨가 경찰 첫 조사 때는 기계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망자의 1차 부검 결과 사인이 장기 파열로 나오자 기계를 조작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압수수색해 업무 매뉴얼과 작업 일지를 분석 중이며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감독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성동시장이 있는 황호동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며 황호동을 비롯해 성건동과 간포읍 등 5개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최대 전통시장인 성동시장입니다. 경주역이 있고 시내버스 주요 경유지여서 많은 시민들이 찾습니다. 하지만 외곽지로 주거지와 상권이 이전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상가가 완전히 지금 너무 낙후가 되고 손님이 없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주시는 올해부터 성동시장에 있는 황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토부 공모를 통해 250억 원을 확보했고 오는 2023년까지 노후 주거지 정비와 구도심 혁신 거점 공간 조성 등 도시기능 회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경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주거 복지를 같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용역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받고 있으며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민간 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 중심가 쪽으로 관광객들 또 우리 시민들이 다들 함께 시가지에 관광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경주시는 황호동을 시작으로 성건동과 간포읍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도시 재생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과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SMS 알림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정지 상황과 출력 30% 이상의 비정상적인 감소 상황, 지진과 방사선 비상 발생 등 50여 종류입니다. SMS 알림이 서비스는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동계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와 중학교 야구리그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두 대회에는 초중학교 30개 팀이 참가해 2,500여 명이 기량을 겨룰 예정이며 포항시는 3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지역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성사시키려면 지금 당장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가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됐습니다. 준비 기간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122개를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이를 두고 국가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의 몰락을 우려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제도의 예외적인 사항들을 2차, 3차, 4차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30년 후에 226개 시군구 중에 90개 정도가 없어질 것 같다고.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금 당장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현황과 지역자치단체 의견조사, 이전 지원 방안 마련, 이전 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 현재 법이 이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만일에 이게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사실상 직무유기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면밀히 적용하면 공공기관 210개, 이들 기관이 투자 혹은 출자한 회사 279개 등 모두 489개가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이 지연될 경우 국가혁신 클러스터도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지역에 있는 혁신 자원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국책연구소 등이 이제 이전을 해서 지역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역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스마트팜 도입 면적은 146헥타르로 2014년에 비해 30배 이상 늘었고 스마트팜 도입 농가 숫자도 300곳에 이릅니다. 도는 올해 스마트팜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19억 5,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수신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해 12월 경북 동해안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은 전달보다 1,549억 원 늘어났고 여신도 6,378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5,920억 원으로 가장 컸는데 상호금융을 통한 집단 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학교 이전에 따라 문을 닫게 된 전 경주 황남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발명 체험교육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일부 주민들은 성급한 결정이고 경제적 효과가 적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원 기자입니다. 1940년 개교한 경주 황남초등학교가 올해 새 주거단지로 옮겨갔습니다. 이 폐교 활용 계획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곳에 특허청에 47억여 원을 포함한 142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전국 최초의 발명 체험 교육관으로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연수는 물론 전시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연간 17만 명이 이용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문화와 지역 역사 문화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지난해 10월 특허청 공모부터 지난달 업무 협약까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활용되고 이용객이 제한적이며 관광철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경주에 상징성이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 특히나 해외 방문객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발명체험교육관의 입지는 시내 다른 곳으로 바꾸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용 방안을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발명체험교육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기능에 방점을 둔 교육청과 문화와 예술, 관광에 무게를 둔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로 경주 도심지 폐교 활용 계획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보름 넘게 지연됨에 따라 올해 9월 정기국회 입법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지만 공론화에 참여할 지역 주민 범위와 위원회 구성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에서 8개월 활동 후 9월 정기국회 입법이라는 당초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포화가 임박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 22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애로 기술 수요를 접수해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기업으로 연구개발, 기술자문, 시험분석, 기술정보 등 4개 부문을 지원합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1998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824개사에 대해 1,900여 건의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정훈선 안동시 의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가구를 납품하도록 안동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압력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정 의장은 그동안 납품과 관련한 구설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시의회 정훈선 의장이 안동시와 산하관공서에 특정 가구업체가 집기를 납품하도록 압력을 넣고 대신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고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게 압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집사람의 영업으로 또 집사람 같이 하는 친구들의 영업으로 자기들이 하고 또 문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정 의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를 내세워 수수료를 받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정 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구업체가 안동시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 그린파크 생활관 1,330만 원,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490만 원, 안동시 CCTV 통합관제센터 1,640만 원, 본청만 16건에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모두 수의 계약입니다.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에는 드러나지 않는 읍면동 사무소의 1,000만 원 미만짜리 납품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 의장의 지역구 동과 면사무소에 납품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 면사무소는 필요 집기를 거의 이 업체에서 납품받았습니다. 의원 관련가지고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 그걸 하고 알면서 일방적으로 딴 데 넣었다. 개심비 걸리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부담 느끼지. 피감기관인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 의장의 말 한마디에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정 의장은 그동안 납품과 관련한 구설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최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경주 유치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 관련 시설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고 문화관광 콘텐츠가 풍부하다며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다음 달부터 전국 700여 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달 말까지 사업장별로 시공업체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는 고용노동부가 불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은데요. 낮 동안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강한 바람에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9도, 포항이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먼바다에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아침에 다소 쌀쌀할 수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